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. 저는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죠. 그런데 정부가 임금 피크제를 공공부문뿐만이 아니고요, 민간 부문에까지 확대해서 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.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요, 이 아낀 재원으로 2년간 청년 일자리 6,700개를 만들고 이를 민간 기업이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또 수용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정부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요, 최대 월 9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이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이 대규모 희망퇴직 등으로 현행 58세마저 누리는 노동자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임금 피크제까지 도입하면요, 노동자는 임금 삭감의 고통만 겪게 될 것이다,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요, 7월경에 대대적인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. 사실 임금 피크제는 절대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제도입니다. 즉 기업주나 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나갈 정책은 아니라는 것이죠. 이 노동계에서는 일자리 부족에 대한 해결책을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만 전가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매우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사실 요즘 나이가 50이 되면요, 이 자식들 학비 문제 등 오히려 목돈이 더욱 많이 들어가는 때인데, 오히려 직장에서 명퇴당하고 임금 피크제로 월급마저 삭감당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, 이런 볼매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이죠. 실업 문제 해결, 결국 신규 투자와 신규 업종 개발 및 개척 등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정석입니다만, 현 한국 경제 현실이 점점 위축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. 그러니 결국 일자리 나누기 중, 즉 쉐어링 정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자는 것인데요. 이 정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려면 먼저 사회적 협력, 또 합의의 환경을 먼저 창출해내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요즘같이 대립과 갈등이 첨예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임금 피크제의 그 관철 여부보다 오히려 사회적이고 세대적 갈등만 키우는 꼴이 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됩니다. 유영화의 헤드라인 마치겠습니다.